함께 일할 사람을 뽑는 일, 잘 아시겠지만 채용은 지원자는 물론 기업에게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과정인데요. 짧은 시간 안에 지원자의 역량을 다각도로 평가하는 일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채용 과정에서 살펴봐야 하는 지원자들의 핵심 역량이 크게 두 가지 정도로 구성된다는 사실 여러분들은 알고 계셨나요? 이것을 흔히 하드 스킬과 소프트 스킬이라 일컫습니다. 여기서 하드 스킬은 직접적인 직업 기술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지원자의 대학 학위 수준, 외국어 능력, 컴퓨터 프로그래밍과 같은 직업 기술 면에서의 직무 능력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소프트 스킬은 이런 하드 스킬을 실무에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적 기술을 뜻합니다. 예를 들면 대인관계라든지 커뮤니케이션 능력, 유연성, 리더십, 시간관리 기술 같은 거죠. 소프트 스킬은 어떤 의미에선 더 타고난 성향에 가까운 측면이기 때문에 하드 스킬처럼 공부를 하거나 누군가에게 배워서 후천적으로 습득하긴 어렵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리는 일이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직장 생활을 잘해 나가는 데 있어 소프트 스킬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소프트 스킬이라는 역량이 한때 산업화를 거치면서 직무 중심 성과 관리의 한계를 느낀 미국 기업을 중심으로 처음 대두됐다는 것만 봐도 이 요소가 왜 중요한지 알 수 있는데요. 소프트 스킬의 범주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의사소통 및 설득 기술, 업무 관리 기술, 자기 관리 기술, 대인관계 기술, 리더십 및 조직 기술, 정치 및 문화적 기술, 비생산적 기술 등으로 구성됩니다. 자, 지금까지 하드 스킬과 소프트 스킬의 개념에 대해 설명해 드렸는데요. 이제부터는 이 같은 소프트 스킬이 실제 업무 현장에서 왜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넘버원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이죠. 사람인랩 개인 속성 분석팀 임태경 팀장님과 커뮤니케이션이 가장 중요한 업계 광고 마케팅 인사팀에서 일하시는 롯데그룹 계열사 대홍기획 이슬기 책임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두 분께 꼭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어서 직접 좀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네, 최근 채용 시장을 살펴보면요, 이 지원자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하드 스킬보다는 소프트 스킬을 더 중요시 여긴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도 그런 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한 개인의 사회적 지능, 즉 그들을 둘러싼 환경이라든지 주변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설명함에 있어서 소프트 스킬이 하드 스킬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물론 제가 한 얘기는 아니고요. 니콜라스 험프리라는 심리학자가 한 얘기입니다. 네, 팀장님이 하신 줄 알았는데 역시 훌륭한 말씀을 해주셨군요. 인공지능이 발달하고 자동화가 가속화될수록 지원자가 가진 직무 역량 중 하드 스킬의 필요성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이것은 자동화 기기라든지 인공지능 로봇에 의해서 하드 스킬을 빠르게 대체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네. 그러다 보니 이와 반대로 조직의 분위기를 빠르게 판단한다거나 업무 상황에서 문제 해결이라든지 상대방을 설득해야 되는 그런 환경에서 행동 기술, 즉 소프트 스킬의 그런 중요도가 훨씬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소프트 스킬이라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약간 인사 담당자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소프트 스킬은 신입사원에게 가르치는 것도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요. 또 대웅기획 인사 담당자님께서는 실제로 이 소프트 스킬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계신가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소프트 스킬은 그것을 훈련시키는 과정이 참 어렵습니다. 바꿔 말하면 바로 이 점이 인사 담당자들이 채용 과정에서 점점 더 소프트 스킬을 보유한 구직자를 찾는 이유기도 한데요. 대개 신입사원에게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나 인내력 같은 소프트 스킬을 훈련시키는 것보단 컴퓨터 프로그래밍과 같은 하드 스킬을 교육하는 게 더 쉽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중소기업에서도 채용 과정에서 입사 지원자의 소프트 스킬을 평가하고 싶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대기업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채용 절차를 진행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대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그걸 또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일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포인트를 굉장히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중소기업에서도 충분히 입사 지원자의 소프트 스킬을 평가해야 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내재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막연하고 어려운 것이라고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대기업은 좀 어떤가요? 다른가요? 물론 대기업이라고 해도 소프트 스킬을 객관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데요.
예를 들면 자기소개서 평가에서 제한된 자원에도 불구하고 도전적인 목표를 달성했던 경험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세요 라는 문제를 냈을 때 이 문제에 답변을 읽으며 입사 지원자들에게 과거 경험에 대한 질문을 던짐으로써 소프트 스킬 중 도전이나 열정과 같은 부분을 얼마나 갖추었는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문제는 여전히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는 겁니다. 주어진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는 것이 더 우리 회사가 추구하는 인재상에 가깝냐고 질문을 했을 때 자기소개서 평가 또는 면접에 참여하는 모든 채용 평가자들의 기준이 일치해야 하는데요. 사실상 모든 채용 평가자들에게 이 같은 교육을 실시해서 객관적인 기준을 인지시키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부분입니다.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이게 너무 다양한 사례가 존재를 하니까요. 이것도 매뉴얼화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입사 지원자가 기술한 한정적인 사례만을 가지고 한 사람을 평가한다는 것도 비약이 따르고요. 기술한 내용이 사실인지 허구인지 확인을 하는 것도 어렵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채용 담당자가 무의식적 편향을 초래하지 않고 입사 지원자의 소프트 스킬을 측정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거의 채용 AI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대부분의 채용 과정이 서류와 면접 전형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단순히 서류 심사만으로 입사 지원자의 소프트 스킬을 평가하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면접 후보가 늘어나겠군요. 맞습니다. 면접 후보가 늘어나고 인재 채용이 있을 때마다 인사 담당자는 물론이고 채용 평가자까지 모두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게 되고요. 문제는 그렇게 평가했다고 해서 이게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안심할 수도 없고요. 무의식적 편향을 초래하지 않는다. 생각할수록 이 말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데 사람이 하는 일인 만큼 정말로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소프트 스킬은 객관적으로 평가를 할 수 없는 건가요? 팀장님, 이건 범접이 불가능한 영역일까요? 네, 당연히 객관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객관적인 평가를 하기 위한 과정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고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될 수 있습니다. 방법이 있긴 있군요. 그럼 소프트 스킬을 보다 효율적으로 평가하는 방법도 있을까요? 네. 우선 기업이 핵심적으로 요구하는 필수 소프트 스킬을 선정한 이후에 이 내용을 중심으로 평가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먼저 회사가 가장 필요로 하는 소프트 스킬이 무엇인지 그 부분을 가장 우수하게 수행하고 있는 수행자들을 선정을 하고요. 그들을 통해서 특징적인 요소들을 도출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그 최고 수행자들의 그런 특징을 잘 대두하는 부분인지를 인사 담당자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 다양한 팀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소프트 스킬의 공통 분모를 데이터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소프트 스킬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정의한 후에 해당 기술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방법이라든지 평가 도구를 개발하는 것이죠. 굉장히 좋은 방법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대기업의 경우에는 시간과 비용을 많이 들여서 이런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하더라도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런 내용들을 데이터화하는 것도 어려울 것 같고요. 좀 객관적인 방법을 개발하는 거는 더 어렵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희 사람인에서 국내 대다수 기업이 인재 채용 과정에서 공통으로 선정할 만한 필수 소프트 스킬을 선정을 했습니다. 실질적인 연구 개발을 하셨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이제껏 사람인이 축적한 기업 채용 공고의 인재상 데이터가 축적이 되어 있는데요. 현재 운영 중인 10여만 건 이상의 공고를 통해서 그 공고에서 언급된 키워드를 추출을 하였고요. 대다수 기업이 인재를 채용할 때 중요시하는 인재상 핵심 키워드를 도출을 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다수 기업 인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인재상이 무엇이고 채용 시 페인 포인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수렴을 했는데요. 이후에 채용에 적합한 인재에 관한 연구 자료까지 서칭을 완료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4가지 필수 소프트 스킬을 선정했습니다. 4가지 소프트 스킬이 뭔지 정말 궁금하네요. 네. 4가지 소프트 스킬은 바로 커뮤니케이션 능력, 문제 해결 능력 및 문제 해결 성향, 그리고 조직 참여 성향의 이 4가지입니다. 가장 대다수 기업들이 가장 보편적으로 중시하는 만큼 이 4가지 소프트 스킬을 하나씩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커뮤니케이션 능력부터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말하기, 공감, 감정, 표현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말을 논리적으로 조리 있게 잘 하느냐뿐만 아니라 목소리의 높낮이나 말의 속도,
목소리의 크기 같은 말하기 방식이 그 사람의 성향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이런 요소들이 실제 직무 수행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감 역시 의사소통과 리더십을 수행하는 데 있어 아주 중요한 특성 중 하나인데요. 공감 능력이 좋은 직원들은 구성원들의 업무 능력을 향상시켜 줄 수 있고 조직 문화를 긍정적으로 만들어 가는데 기여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마지막은 감정 표현 요소인데요. 자신의 정서를 잘 표현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타인으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얻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자신이 느끼는 정서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이를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은 주로 인생에서 느끼는 주관적 행복이나 만족도 역시 높은 편인데요. 더불어 직무 만족도도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이런 요소들이 함께 일하는 동료의 직무 만족도도 높여주는 데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뭐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평소에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굉장히 뭐 공감이 되는 내용이고요. 그렇다면 사람인이 선정한 4가지 소프트 스킬 중 2번째와 3번째 스킬이죠. 이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문제 해결 성향은 어떤 것들인가요? 네. 문제 해결 능력은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직면하는 문제 상황에 대처할 때 효과적인 전략을 확인하거나 발견하는 인지 행동 과정으로 정의가 되는데요. 문제 해결 능력이 우수할 경우 현재 자신이 처한 상태나 자신이 도달해야 되는 목표 사이의 간극을 명확히 인식을 하고요. 그에 따라서 차이를 유발하는 장애물 역시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런 문제 해결 능력을 발휘하는 데 있어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향이 바로 문제 해결 성향입니다. 문제 해결 성향은 실제 행동으로 표현되지는 않더라도 개인이 의사결정을 내리거나 아니면 미래의 행동을 예측하는 데 있어 아주 중요한 작용을 하는 요소입니다.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한 보조 지표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인이 선정한 4가지 필수 소프트 스킬 4번째가 바로 조직 참여 성향이었는데요. 이 부분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조직 참여 성향은 키톤이 제시한 적응 혁신 이론의 토대를 두고 고안한 개념인데요. 크게 적응적 인지 스타일과 혁신적 인지 스타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적응적 인지 스타일은 주어진 체제에 순응하고 기존 방식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 성향이라면 반대로 혁신적인 인지 스타일은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문제에 접근하고 구성원들과 다른 의견을 가지는 성향을 나타냅니다. 더불어 이런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에도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아주 과감하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데요. 기업에서는 안정을 중시하는 것과 변화를 중시하는 것 모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실제로 각 조직이 처한 환경이나 상대적 위치, 의사결정 방식이라든지 업무 처리 프로세스 등에 따라서 선호하는 성향의 차이가 존재하기도 합니다. 네, 뭐 내용이 굉장히 분석적이라서 더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4차 산업혁명, AI 기술이 대두되고 있는 현 시점입니다. 그만큼 컴퓨터와 기술이 인력을 대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나 이 상황 때문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능력, 즉 소프트 스킬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람인랩 개인 속성 분석팀 임태경 팀장님과 롯데그룹 계열사 대홍기획 인사팀 이슬기 책임님을 모시고 소프트 스킬이 인재 채용 현장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소프트 스킬의 개념과 실제 채용 과정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마지막 세션에서는요, 앞서 언급한 소프트 스킬의 검증 도구인 사람인 프리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